밀라노의 한 호텔 로비에서 주영채는 결국 공난숙과 마주서게 되었다. 그동안 차정원이 보내온 동선 정보 덕분에 계속 한 발 앞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운명의 순간은 피할 수 없었다. 공난숙은 딸을 보자 화를 낼 것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목소리를 낮추어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권했고 영채는 끝까지 고개를 저으며 경신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버텼다. 마침 호텔 직원이 나타나 경신이 이미 베니스행 기차역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영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곧장 로비를 빠져나갔고 난숙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더는 직접 추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차 안에서 난숙은 구실장을 불러 다시 지시를 내렸다. 영채를 쫓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제 공백을 메울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고 선택지는 차정원이었다. 그녀는 불법적인 신분 세탁이나 조작 같은 위험한 방법은 피하고 합법적 절차와 언론 관리, 이미지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정원이 약혼을 확정해 건양가에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면 충분했고 그 일주일만 버티면 프레임은 고정되며 이후의 변수는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로 돌아온 정원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망설였던 세운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반지를 손가락에 직접 끼웠고 그 순간 자신이 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다. 약혼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고 의상 준비와 가족 인사, 상견례 일정이 순식간에 짜여졌다. 정원은 밤마다 예상 질문지를 외우며 작은 실수도 없도록 대비했고 혹시라도 기억이 비는 부분은 카드에 따로 적어 반복 학습을 하면서 긴장감을 조금씩 다잡아 나갔다. 이 무렵 주하늘은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하고 오래 모아온 재무 자료를 정원에게 보여주었다.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기업 홍보와 투자 유치에 활용한 정황, 자선행사와 투자 설명회가 동시에 운영된 일정표 홍보대행사와 페이퍼 컴퍼니 간의 자금 흐름이 모두 정리된 자료였다. 그는 정원에게 상견례 직전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심을 던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고 정원은 즉답을 피했지만 결국 직접 자료를 검토하며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공난숙은 곧바로 정원을 불러 단독으로 만났다. 그녀는 정원에게 약혼이 성사된 것을 축하한다면서도 단서를 붙였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어떤 실수도 없어야 하며 언론 노출은 긍정 기사로만 채우고 부정적 키워드에는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집안 일정과 대외 이미지는 모두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원은 보호막이 필요했기에 조건을 수용했고 난숙은 합법 범위에서만 관리할 것이며 공식 창구는 자신이 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계산 속에 손을 잡았지만 그 순간부터 정원은 스스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혜라는 정원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표정과 응답 속도, 작은 습관이 달라졌고 상견례를 앞두고는 예상 질문까지 준비해 주었다. 그는 답의 내용보다 반응 속도와 눈빛, 호흡 간격까지 살피는 사람이었으므로 정원은 더욱 철저히 모의 연습을 반복해야 했다. 한편 주영채는 결국 귀국 준비를 마쳤다. 입국장에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분명했고 보호를 이유로 병원으로 보내려는 동선을 거부하고 정면 대면을 요구했다. 곧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직접 자리를 되찾으러 간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는 한국에 남아있던 모든 인물의 계산을 한 번 더 흔들었다. 상견례 전날 밤 네 갈래의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정원은 마지막까지 답변 카드를 외우며 불안감을 지웠고 세우는 반지와 약혼 이벤트를 다시 점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주하늘은 증거 자료를 3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 효율적으로 보여줄 준비를 마쳤으며 난숙은 일정표를 다시 검토하면서 현장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 상견례 당일 건양가의 응접실은 긴장 속에 시작되었다. 첫 질문은 무리 없이 지나갔으나 헤라가 던진 세부 질문에서 정원은 잠시 머뭇거렸고 다행히 준비한 대답으로 상황을 넘겼다. 그러나 그 짧은 정지는 헤라의 눈에 기록되었고 그녀는 속으로 이미 의심을 키워나갔다. 그 순간 예고 없는 방문자가 들어왔다. 하늘이었다. 그는 태블릿을 연결해 가족 이미지와 기업 홍보비, 자선행사와 투자 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된 기록, 페이퍼 컴퍼니와의 자금 흐름을 공개했다.
하늘은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그 한마디는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를 흔들었다. 난숙은 자료가 편집된 것이라며 일축했으나 이미 정원과 세훈, 헤라와 진태석의 마음에 작은 균열은 생겼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또 다른 방문자가 들어섰다. 모자를 벗은 여성이 자신을 주영채라고 밝히자 응접실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고 누구도 즉시 입을 열지 못했다. 난숙은 시간을 벌기 위해 서류 확인 절차를 떠올렸고 헤라는 신분 검증의 단계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세훈은 정원과 영채 사이에서 눈빛을 바꾸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정원은 반지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며 온몸이 굳어졌다. 이날의 결말은 대답 없는 침묵이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고 사건은 정지된 장면처럼 멈춰섰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계산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곧 다음 이야기를 향한 거대한 불씨가 되었다. 건양가 상견례 현장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시작도 끝도 맺지 못한 채 흔들렸다. 주하늘이 제시한 재무 자료가 불씨가 되었고 주영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그 불씨는 단숨에 불길처럼 번졌다. 모두가 말을 아끼는 사이 난숙은 먼저 상황 수습을 시도했다. 그녀는 당장 현장에서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신분 확인과 사실 검증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단순히 절차를 기다리는 차분함이 아니라 각자 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는 흔들림이었다. 진태석은 상견례 자리를 일단 종료하자고 선언했다. 헤라는 곧바로 신분 증명을 요구했지만 난숙은 내가 직접 준비해 확인하겠다는 말로 밀었다. 세훈은 영채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바라보며 차정원을 번갈아 보았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정원은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자리를 지켜보며 반지의 무게를 다시 느꼈고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공간이 더 이상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난숙은 곧장 위기관리 회의를 열었다. 언론사에 전해진 상견례 사진은 공개를 막아야 했고 온라인에 흘러든 소문은 해외에서 귀국한 친딸이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구실장에게 지시를 내려 영채와 관련된 출입국 기록과 신분 서류를 조율하도록 했고 동시에 정원의 위치를 더욱 단단히 고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난숙의 계산은 단순했다. 혼란이 커질수록 확실한 한쪽을 먼저 굳혀야 하고 지금은 차정원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원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확인했다. 거울 속 인물은 분명 차정원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날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주영채로 살아야 하는 무게가 어깨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짜임을 알면서도 그 가짜 신분을 끝까지 밀고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주하늘은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낮에 공개한 자료가 불씨를 던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폭발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의 손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고 그것은 공난숙이 오랫동안 기업과 가족 이미지를 이용해 투자금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없었다. 정원이 완전히 난숙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동맹을 맺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영채는 다시 한번 건양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직접 얼굴을 보이며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겠다고 나섰지만 난숙은 보안팀을 동원해 곧바로 영채를 차단하고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켰다. 난숙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권력과 이미지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영채가 무엇을 주장하든 외부로 퍼지지 않게 막는다면 시간은 결국 난숙의 편이 될 수 있었다. 정원은 점점 불안해졌다. 영채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곧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동시에 난숙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감싸며 약혼을 밀어붙였다. 정원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난숙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었다. 저녁이 되자 주하늘은 정원을 불러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그는 자신도 공난숙의 친자가 아니며
오랫동안 가짜 가족의 일원으로 이용당해 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공난숙의 회계 자료와 유령 회사 거래 내역을 하나씩 보여주며 이 모든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정원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은 혼란스러웠다. 난숙과 손을 잡으면 당장 안전할 수 있지만 하늘과 손을 잡으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동시에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길이기도 했다. 10회의 끝은 정원의 갈등으로 닫혔다. 그녀는 반지를 낀 손을 내려다보며 어느 쪽 손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고민했다. 난숙의 손을 잡으면 진짜 주영채로 굳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모래성과 같았다. 하늘의 손을 잡으면 진실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순간 자신은 다시 차정원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정원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동시에 열려 있었다. 한쪽은 더 깊은 거짓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무너뜨림과 폭로의 길이었다. 그러나 두 길 모두 쉽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고 버티는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난 직후의 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인 폭풍이 시작되는 전조였다.